어, 이번 단원부터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물리 파트가 진행이 될 거야. 지난 중간고사가 쉬웠던 학교들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여기 파트에서 좀 변별력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물론 물리원을 선행했던 학생이라면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물리원을 선행하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에 학원 수업 내로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풀이가 잘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그때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원장인 나한테 얘기를 하면 문풀 영상이나 보강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일단은 여기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물리의 기본 베이스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리량이라는 게 있어. 물리량. 자, 우리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리량,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측정한 값들을 물리량이라고 해. 간단한, 예를 들어 뭐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잰다든지, 그 다음에 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량이 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리량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얘를 크게 스칼라 물리량과 벡터 물리량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거야. 우리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얘기를 해. 벡터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스칼라와 벡터를 이렇게 구분짓지 않았어. 예를 들면 속력과 속도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았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스칼라 물리량, 벡터 물리량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배워야 될 것들 대부분이 물리에서 다루는 것들, 이런 것들이 벡터 물리량이야. 예를 들면 힘, 얘 벡터 물리량이야. 자, 얘 왜 벡터 물리량이냐면, 우리 힘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었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자, 힘은 우리 보통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힘이 시작하는 점은 뭐라고 하고, 힘의 작용점, 그 다음에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곳을 우리는 힘의 방향이라고 했고, 화살표의 길이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결정됐다 이거야. 그래서 힘은 무슨 물리량이다? 벡터 물리량이었다 이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변위라는 게 있어. 변위 뭔지 뒤에서 얘기할 거야. 아무튼 얘도 뭐다? 벡터 물리량.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다? 벡터 물리량이었다. 그럼 크기만 갖는 물리량에 뭐가 있을까? 자, 얘는 반면 크기만 갈리는 물리량에 무엇이 있냐? 일단 변위에 반대되는 거, 길이, 거리, 길이 또는 거리,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뭐 시간, 그 다음에 질량, 또는 온도, 또는 넓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다? 크기만 갖는 스칼라 물리량이었다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속력, 속도를 하기에 앞서 변위가 뭔지, 그 다음에 거리가 뭔지, 요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리와 그 다음에 변위. 사실은 그냥 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이동거리라고 하지. 됐어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총 길이,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고, 변이는 얘는 좀 그 정의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이은 최단거리, 길이와 방향을 우리는 변이라고 해. 길이와 뭐가 있다?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물리량이다? 벡터 물리량이었고,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얘가 총 이동한 길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고, 자, 얘도 한번 정의를 써볼까?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총 길이. 얘는 그래서 크기만 갖는, 방향이 없으니까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P 지점이 있고 여기 Q 지점이 있어. 근데 요렇게 간 코스, A 코스, 요렇게 간 B 코스, 요렇게 간 C 코스가 있대. 자, 얘네들의 A, B, C, 우리 이동 거리를 비교해볼까? 이동 거리는 누가 제일 큰 것 같아? C가 제일 큰 것 같지? 그래서 이동 거리는 C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누구다? A. 그 다음 누구야? B였다 이거야. 하지만 얘네들의 변위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거든. 두 번째, 속력이 있고 속도가 있어. 자, 얘네들의 역시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속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 얘를 속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뭐다? 변이였다 이거야. 자, 우리 요 단위 시간, 단위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나오면 좀 잘 봐야 돼. 단위 어쩌고 저쩌고 요 말이 나오면 잘 봐야 돼. 왜냐하면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단위 뒤에 있는 물리량을 그 뒤에 있는 물리량으로 뭐 해라? 나눠라 이 뜻이야. 다시 말해서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시간분의 뭐가 된다? 이동거리가 됐다 이거야. 이게 속력이야. 아이고. 됐어? 속력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속도 구하는 공식은 그럼 어떻게 돼?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시간분의 뭐가 된다? 변이가 된다 이거야. 자,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게으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주저리 쓰는 것보다는 뭔가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속력 V는 이동거리 시간분의 뭐다? 이동거리 S 이렇게 표시하고, 속도도 역시 V는 시간분의 변이였다 이거야. 그런데 이동거리와 변이에 뭔가 차이를 두고 싶잖아? 그래서 이동거리는 스칼라 물리량이라서 길이만 가는 물리량, 변이는 방향도 알리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S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준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도 차이를 둬야겠지. 그래서 속력은 그냥 V로 나타내지만 속도는 뭐가 된다? V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줬다 이거야. 됐어? 그럼 또 역시 예제 문제를 보자 이거야. 예제. 아차,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단위는 뭐냐? 우리 대부분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를 써줘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역시 미터 퍼 세컨드가 얘네들의 단위가 되었다 이거야.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역시 자, 요 지점 P 지점을 거쳐서 Q 지점까지 갈 거야. 근데 여기가 10m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P를 갔다가 P에서 출발해서 Q를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10m를 갔대. 그치? 그래서 요 파란색 요 사람이 요 사람의 속력과 속도를 구해보자 이거야. 됐어? 그런데 요렇게 해. P에서 Q를 간 다음에 다시 R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냐? T는 10초가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된 거야? 속력은 결국 얘는 10초 동안에 전체 오른쪽으로 10m 가고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5m를 갔으니 이거 5라고 쓸게요. 왼쪽으로 5m를 갔으니 이동거리는 토탈 몇 미터가 된 거야? 15m가 된 거고 10초 동안 15m를 갔으니 얘의 속력은 1.5m per second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됐어? 그러면 속도는 변이거든? 출발점이 P야.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야? R까지 갔지. R까지 가는데 몇 미터 간 거야? 5m 갔잖아? 그러니까 변이는 10초 동안 5m 갔으니 얘는 얼마가 된다? 0.5m per second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속력과 속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봐야 되냐면 참 요거 안 했다. 우리 속도는 벡터 물리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무엇을? 방향을 표시해 줘야 돼. 이거 빠졌어. 속도는 뭐야?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방향을 표시해 줬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 오른쪽 2m/s 왼쪽 2m/s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이거야. 됐니? 속도는 반드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경우 얘를 플러스 2m/s라고 나타내고 왼쪽으로 2m/s 갔을 경우는 마이너스 2m/s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물리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결국 뭘 의미한다? 얘는 수학에서의 크고 작은 관계가 아니라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속도의 부호는 뭘 결정한다? 운동 방향을 결정했다 이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다시 속도의 부호가 있어 없어? 있지. 속도에서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엇을 결정한다고? 운동 방향을 결정했다 이거야. 그럼 요거에 대한 또 다른 예제 문제 한번 보자. 또 다른 예제 문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요 그래프의 해석을 좀 잘해야 돼. 우리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도야. 근데 얘가 지금 어떠냐면 이러한 운동을 했대. 여기가 T야.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좀 잘 보자 이거야. 자, 요 구간에서 요쪽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는 지금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속도의 부호가 0보다 어때? 크지? 그 말은 얘는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다? 잠깐만 이게 왜 지워져? 이게 0이고 저 속도의 부가 지금 V가 0보다 크단 말이야. 그 말은 얘는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다? 오른쪽이었다 이 소리야. 자, 그런데 T가 되는 순간 T 이후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 이 T 운동 여기 T 이후 운동에 대해서
t 이후의 운동에서 보면은 이때는 절대값의 크기, 속도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 여기 절대값의 크기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속도의 크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지. 왜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에서의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증가하는 거고, 대신 속도의 부호가 이게 어떤 거야? 부호 V가 0보다 작았어.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건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 소리야.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무슨 쪽이다? 왼쪽으로 갔었다 이거야. 왼쪽으로 운동하게 됐다. 그래서 T가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뀐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이야. 그럼 얘가 바로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연직 위로 던진 공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최고점 찍었다가 다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지. 그랬을 때 올라가면서 속도는 감소하고 방향은 운동 방향은 윗방향이었어. 근데 최고점 이후 얘는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서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아래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다. 그래서 요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공의 운동을 VT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가속도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 가속도. 얘들아, 이거 필기 꼭 해야 된다. 내가 검사할 거야.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야. 얘도 벡터 물리량이거든. 가속도. 가속력이야. 가속도야. 가속도지. 그러니까 얘도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있었다? 부호가 있었다 이거야. 그럼 일단 가속도의 정의부터 살펴보자라는 거지.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단위 이런 말이 있으면 중요하다라고 했어. 단위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단위 뒤에 붙어 있는 물리량 시간분의 뭐가 된다? 속도 변화량이 된다 이거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가속도의 우리 얘를 이제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역시 벡터 물리량에서 A, 액셀러레이션 A 이렇게 표시하고 시간 T분의 델타 V. 요 델타라고 하는 거 되게 이제부터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울 거거든. 이건 변화량을 의미해. 델타라고 있고 얘는 변화량이야. 그럼 변화량이란 무엇이냐? 붕붕이 자동차가 2m/s로 가다가 4m/s로 갔어. 그럼 얘 속도 얼마 변한 거야? 이만큼 변한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V1, 나중 속도 빼기 뭐다? 처음 속도를 의미한다. 그럼 얘 단위는 어떻게 되냐? 우리 속도의 단위는 m/s라고 했지. 얘를 세컨으로 한 번 더 나눠준 거다 보니까 얘 단위는 m/s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어요? 그럼 한번 얘 문제를 풀어볼게. 예제. 자, 우리 예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여기 지금 자동차가 2m/s로 갔어. 근데 얘가 갑자기 8m/s로 가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 경과됐다? 2초가 경과가 됐어. 그러면 이게 가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냐? 가속도는 얼마냐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 2초분의 속도 변화량 8
에서 2를 뺀 거와 같지. 그러니까 얼마야? 6m/s였던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 구하니까 얼마다? 3m/s 제곱 이렇게 되었다 이거야. 됐니? 자, 그럼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얘. 두 번째 얘는 얘가 이번에는 12m/s로 가고 있어서 12m/s. 그런데 얘가 갑자기 장애물을 본 거야. 됐어? 그래서 얘가 뭐 했다? 2m/s로 갑자기 느려졌대. 역시 시간은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어.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때 가속도. 자, 우리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이야. 나중이 2지. 2 빼기 처음 12야. 역시 2초 걸렸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5m/s 제곱이었다 이거야. 됐어? 아, 근데 봐봐. 가속도에도 지금 부가 있어 없어? 있지. 여기는 플러스라면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치? 그럼 과연 가속도의 부호는 뭘 의미하냐? 일단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속도가 변했대.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생긴다? 힘 때문에 생겨. 뒤에서 얘기할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 힘 때문에 생겨. 그러니까 가속도 이퀄 힘이라고 보면 돼. 됐어? 그래서 결국 가속도의 부호는 결과부터 얘기하면 힘의 방향을 얘기했다 이거야. 가속도의 힘의 방향을 얘기한다 이거야. 엄청 중요해.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다라는 소리는 지금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어떻다? 같은 방향이다 이 뜻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다라는 소리는 뭔가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었다 이거야. 다시 봐봐. 얘 지금 자동차 붕붕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속도의 부호가 오른쪽이야. 속도가. 근데 가속도에도 플러스지. 힘의 부호도 플러스라는 소리는 가속도와 운동 방향의 부호가 같으면 속도가 지금 2에서 8로 뭐한다? 증가하고 있다 이 소리야. 근데 자동차 붕붕이는 그 밑에 예제 2번에서 보면은 자동차 붕붕이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부호가 플러스야. 근데 힘이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야. 붕붕이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힘은 왼쪽으로 잡아 당기니까 속도가 뭐한다? 감소하게 되었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속도의 부호, 가속도의 부호, 그래서 결국 속도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자, 예를 들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가속도의 부호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속도의 부호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얘네들이 같지.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근데 얘는 속도는 플러스인데 힘은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갖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 뜻이야. 자, 이번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 얘가 운동 방향은 반대 왼쪽 방향인데 가속도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 갖고 있네. 역시 반대 부호잖아.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고, 얘네들은 같으니까 증가하게 되었다 이거야. 됐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 첫 번째, 앞에서 얘기한 거 속도의 부호는 뭘 결정한다고? 운동 방향을 결정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의 부호는 결국 얘는 힘의 방향을 얘기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비교해서 얘네들이 같은 방향이었을 경우에는 속도가 증가 또는 속도가 감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물리량이 바로 가속도였다 이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보자.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이란 같은 등, 속력과 그 다음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 자, 여기다 써줄게. 등속도 운동이란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는 부른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다 이거야. 됐어? 그러면 자,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자, 너희들이 역시 물리에서 가장 고정관념에 쌓이기 쉬운 게 뭐냐면, 뭔가 물체가 움직이면 얘가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 절대 아니야.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등속도 운동을 하더라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힘이 들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해.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볼게. 자, 지구 밖에 이렇게 운석들이 둥둥 떠다니거든? 그런데 이 운석들이 둥둥 떠다닐 때 보면은 속도가 일정해. 근데 지구 밖에는 중력이 작용하니? 안 하지.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데 이런 운석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더라 이 소리야. 다시 말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물체는 운동할 수 있다 없다? 있었다 이거야. 됐니? 자, 다시 등속도 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F가 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0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등속도 운동에서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볼 건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X축이 시간 V였을 때 속도가 변하지 않아. 속도가 이렇게 일정했다 이거야. 됐니? 그리고 ST 그래프, 얘가 지금 시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VT 그래프에서, 이제 그래프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가 되냐 이거야. 넓이는 이 VT 그래프에서 지금 모양이, 아래쪽 넓이 모양이 보니까 이거 뭐야? 사각형이지.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 가로에 해당하는 게 V, 가로에 해당하는 게 시간, 세로에 해당하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얘는 넓이는 뭐다? 이동거리였다 이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중학교 때 맨날 했었어. 요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얘는 이동거리, 여기는 시간, 얘는 속력이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지.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얘 기울기는 무엇이냐 이거야. 얘 기울기.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해서 얘는 X축분의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다 보니까 기울기는 뭐가 된다? 속력, 속도가 됐다 이 소리야. 오, 엄청 중요해요. 다시 한번. 등속도 운동이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변하지 않는 운동이야? 변하지 않는 운동이고, 얘가 등속도 운동하려면 조건이 뭐다? F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가 아주 가장 큰 조건이었다 이거야. 다시 고정관념 깨야 돼.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데 얘가 일정한 속도로 운직인다면 얘는 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라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동거리는 계속 일정하게 증가할 건데, VT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 Y축이 V였을 경우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일 거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속력이었다. 여기까지야.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등가속도 운동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등속도 운동. 그래서 알자 힘이 0인 운동이었고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었어. 자, 그러면 등속도의 운동의 조건은 뭐라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힘이 0이다. 이 뜻이었어. 알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힘의 합력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물체에 이렇게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해. 근데 이게 하필이면 힘의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가 같으면 힘의 합력이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이때 우리는 힘의 합력을 고등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한다? 알자의 힘이라고 한다고. 자,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했으니 이제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등 가속도 운동. 뭐가 생겼다? 가속도가 생겼다 이 소리야. 속도가 변한다 또는 방향이 변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래? 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이거야. 됐어요? 자, 힘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등 가속도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힘이 어떻게 들어갔다? 일정하게 들어갔다 이 소리야. 됐어요? 그러면 얘를 AT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가속도가 지금 0보다 크지? 보통 우리가 운동 방향이 오른쪽 방향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 방향인데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이 뜻이야. 힘의 방향이. 가속도는 누구의 방향? 힘의 방향. 그래서 힘도 운동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데 힘도 지금 플러스 방향이었을 경우를 얘기해. 그래서 가속도가 지금 0보다 큰 상황인 거지. 그랬을 때 가속도가 0보다 컸을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 이때 넓이는 뭘 의미하는 거야? 오른쪽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른쪽을 밀어봐. 그럼 속도 어떻게 되겠어? 증가되겠지. 그래서 이때 넓이는 속도의 증가량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튼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근데 어떻게 증가해? 등 가속도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VT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이거 완전 중요. VT 그래프 완전 중요. 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리에서 공식을 외우기 싫으면 VT 그래프만 그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자, 그랬을 때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뭘 의미해?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야? 윗면의 넓이가? 삼각형이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어서 삼각형의 넓이로 구하면 얘가 곧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랬을 때 얘의 기울기는 그럼 뭘 의미하냐? 기울기. 얘는 가속도였다 이거야. 왜? 시간분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ST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ST 그래프는 TS. 얘 순간순간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ST 그래프는 이렇게. 그 순간순간 접선의 기울기.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속도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속도인데 순간순간의 속도, 그 순간순간의 속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물선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었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재를 보고 좀 얘기를 할까? 오케이.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하기 전에 앞서 저 뒤에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 여기부터 갑시다. 몇 페이지냐? 110페이지입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나왔어. 일단은 이동거리와 변이야. 스칼라 벡터 물리량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지.
이동거리란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하고,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의 변화야. 최단 거리와 방향을 얘기한다. 됐어요?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위치 변화와 아니 위치 변화 아닌 것 같은데 최단 거리, 직선 거리 이게 맞겠다. 직선 거리와 방향을 얘기해. 자, 방향이 있으니 얘는 뭐다? 벡터 물리량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곡선궤도 갈 때 이동거리는 5m인데 최단거리, 직선거리는 뭐야? 3m. 원궤도로 움직일 때 둘레는 5m인데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아버리니까 변이는 몇이 시대? 0이 됐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운동방향이 바뀔 때는 이동거리는 얘가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반대로 3m 갔지? 몇 m고? 8m고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그러니까 몇 m였다? 2m였다 이거야. 자, 속력과 속도가 있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야. 그럼 내가 단위라는 말이 붙으면 그 뒤에 있는 물리량을 분모로 보내라 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동거리는 아까 스칼라 물리량이니까 속력도 역시 스칼라 물리량. 방향이 없어. 속력의 단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미터 퍼 세컨드. 이걸 제일 많이 쓴다. 킬로미터 퍼 아워보다는. 그 다음에 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였어. 변위는 방향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속도에는 반드시 뭐가 표시돼? 방향이 표시됐다 이거야. 그래서 변위는 시간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역시 단위는 속력과 속도 똑같이 써줬다 이거야. 자, 속도의 방향이 중요하죠.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 플러스면 반대 방향은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아하, 그래서 결국 속도의 부호는 뭘 결정하는 물리량이다?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물리량이었다 이거야. 됐어? 자, 그 다음 가속도야. 자, 가속도는 속도가 뭐하는 정도? 변하는 정도. 속도가 변하는 정도야, 시간에 따라. 그럼 속도 왜 변한다 그랬어? 이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 아주 중요하지. 뭐 때문에? 힘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 이퀄 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자.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시간분의 나중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었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써줬지. 가속도의 크기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게 크기와 같고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억해. 힘의 방향.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고려해서 같으면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반대면 감소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돼. 가속도와 질량과의 관계. 야, 요거 하려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알짜 힘에 뭐하고 비례하고 질량에 뭐했다? 반비례했다 이거야. 자, 요거를 하려면 일단은 뉴턴의 운동 법칙 다시 설명할게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 관성의 법칙.
우리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관성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관성이 있고 관성의 법칙이 있어. 우리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었다 이거야. 어찌 보면 물체의 고집이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정지해 있던 애는 계속 정지를 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애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 그럼 관성의 법칙은 뭔데? 얘는 관성의 법칙은 자 단서가 들어가. F가 뭐일 경우? 0일 경우. 관성의 법칙은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근데 힘이 0이다 보니까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 이꼴 얘를 우리 뭘 한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됐어? 자, 우리 관성의 법칙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버스 탈 때, 차 탈 때야. 차 탈 텐데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관성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관성력.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을 우리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력은 마이너스 ma다. 이게 뭐지? 관성의 크기는 누구에 의해서?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와는 무슨 마이너스란 반대 방향을 얘기한다. 가속도. 힘과는 반대 방향.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여기 손잡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됐어요? 근데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 급출발하는 거야. 급출발. 다시 말해서 정지했던 게 출발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지. 속도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힘의 방향이 어떤 방향과? 그렇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았다 이거야. F가 오른쪽으로 작용했다 이거야. 그지? 잠깐 여기는 운동 방향이야. 그럼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소리는 가속도도 오른쪽 방향이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관성력은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작용해서 손잡이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몸이 뒤로 쏠리는 거야. 이게 관성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버스가 급정거를 해. 급정거. 얘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운동 방향이지. 그러면 급정거를 했다는 소리, 속도가 뭐 했다? 감소했다 이 소리야. 속도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어떻다? 반대였다는 소리거든. 힘의 방향이야. 이퀄 가속도의 방향이지. 그러면 아까 똑같은 상황, 얘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가속도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관성력은 어느 쪽?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된다 이거야.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 엘리베이터 가지고 얘기를 할게. 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그냥 탄 게 아니라 이렇게 저울 위에 올라갔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의 중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 저울의 눈금이 mg, 중력의 크기만큼, 이 무게만큼 이렇게 저울의 눈금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갑자기 출발을 해.
다시 말해서 출발했다는 소리는 윗방향으로 속도가 어떻게 됐다? 빨라졌다 이거야. 그러면 힘의 방향도 어느 방향이야? 윗방향이겠지. 그럼 힘의 방향이 윗방향이라는 소리는 가속도의 방향도 똑같이 윗방향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관성력은 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 했기 때문에 관성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저울에 얘 무게보다 관성력 귀신이 또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MA만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급출발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저울의 눈금의 크기가 내 무게보다 조금 더 많게 표시가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이야. 자,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있는 물체에다가 뭘 가하면 힘을 가해. 그럼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이거야. 아, 가속도의 법칙. 아까 관성의 법칙은 F가 0인 조건에서의 법칙이었다면 가속도의 법칙은 F가 들어갔을 때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 가속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가속도는 질량과는 반비례 힘과는 비례관계였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곧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알짜 힘이었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운동 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 이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운동 방정식이야. 자,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상황이야.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움직여. 얘가 3kg, 얘가 2kg이야. 여기다가 힘을 줬어. 됐어요? 근데 이 힘이 10N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됐니? 그러면 우리 전체 힘은 지금 몇 뉴턴이야? 10N을 줬는데 얘가 붙어 움직이니까 전체 질량이 얼마야? 전체 질량은 5kg 이렇게 되겠지.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럼 10은 5 곱하기 A가 되겠네. A는 얼마야? 2m/s 정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얘가 붙어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똑같을 거라는 거지. 얘 2m/s 제곱, 얘도 2m/s 제곱이야. 그럼 F는 MA. 요 3kg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몇 뉴턴? 6뉴턴. 역시 2kg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몇 뉴턴이었다? 4뉴턴이었다 이거야. 끝났네. 이거 운동 방정식이에요. 됐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보다 좀 더 심화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었다. 작용, 반작용이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는 뭔가 인력이 있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뭔가 힘이 한 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개씩 쌍을 이루는 요 힘의 관계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 예를 들어볼게. 여기 물체 A가 있어. 얘가 이렇게 있고 MB가 있거든. 얘네 둘 사이에서는 서로 보이진 않지만 뭐가 존재해? 인력이 존재해. 이거 우리 만유인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때 A가 B를 당기는 힘. 근데 이때 A만 B를 당기는 게 아니라 B도 누굴 당겼다? A를 당기는 힘이 있었다 이거야. 이처럼 A가 A를, B가 B를 이런 형태처럼 주어 목적어가 바뀐 이러한 관계가 바로 뭐다? 작용, 반작용 관계였다 이거야. 근데 이때 얘네들의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방향은 지금 어떻다? 반대여야 돼. 이때 얘네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얘를 뭐라고 한다?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크기는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질량의 곱에 비례해. 그래서 이 만유 인력의 크기는 만유 인력 상수야. 얘는 뭐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 MA 곱하기 MP의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야. 아무튼 A만 당기는 게 아니라 B도 당기지. 이런 것 관계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상을 때리게 되면 내가 책상을 때리는 힘, 책상이 나를 때리는 힘 때문에 책상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손도 아파 안 아파? 아프겠지. 이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거 말고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어 이번에는. 요거랑 비교되는 게 힘의 평형이야. 힘의 평형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A가 물체를, B가 물체를 이런 식으로. 얘도 힘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어때? 서로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짜 힘이 뭐다?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다시 A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근데 A만 물체를 당기는 게 아니라 B가 물체를 당기고 있거든. 얘네 둘 다 물체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같지? 그럼 요런 관계가 평형 관계였다 이거야. 작용 반작용은 알짜 힘을 구할 수가 없어. 왜? 목적어가 힘을 쓰고 있는 대상이 같아야 되는데 작용 반작용은 A는 B를, B는 A를 서로 작용하는 힘의 작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알짜 힘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거야.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요렇게 해서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추야. 근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거든? 자, 요 힘에 대한 분석을 할게. 일단은 추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추를 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겠지. 자, 중력을 풀어서 볼게. 중력을 풀었으면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근데 지구만 일반적으로 추를 당기는 게 아니라 추도 지구를 당기겠지. 그래서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지. 얘는 지금 지구가 지구를, 추가 추를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작용 반작용이었다 이거야. 근데 지구가 추를 당기기만 하면 이 추는 아래로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얘가 지금 정지해 있다는 소리는 반대쪽으로도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소리야. 정지. 이게 중력만 있으면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실이 잡고 있어. 그래서 이 힘을 좀 펼쳐서 써보게 되면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거지. 근데 역시 작용 반작용으로 실만 추를 당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추도 실을 당기겠지. 추도 추가 실을 당기는 힘. 얘네들이 추와 실 사이에 보다 작용 반작용이야. 그럼 이 사이에서 평형 관계는 누구냐? 바로 이거야. 바로 지구가 추를 당기는 거, 실이 추를 당기는 거. 목적어 같이 얘네 둘이 바로 무슨 관계다? 평형 관계였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알짜힘이 0인 거야. 그래서 정지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볼게요.
아까 얘기했어.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 F는 ma라고.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었다 이거야. 자, 등속 직선 운동 볼게. 등속 직선 운동이란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 얘가 모두 일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하지. 힘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F가 0인 거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은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므로 물체에 누가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알짜 힘이 뭐 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중성강 사진을 찍었을 때 얘 간격이 곧 속력이거든. 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나?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VT 그래프, V가 일정해야겠지. 아, VT 그래프 중요해. 이때 넓이는 뭐다? 이동거리였어.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였다? 속력이었다 이거야. 자, 중요한 거 이거야. 등 가속도 운동 이걸 많이 배우게 될 건데 가속도가 있긴 있는데 일정하게 있어. 왜? 일정하게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 있어. 왜 그런 거라고? 가속도 왜 생겨?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힘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 가속도가 일정한 크기, 일정함으로 크기와 방향이 뭐한 거? 일정한 힘이 들어갔는데 어떤 힘이 들어갔다고? 일정한 힘이 들어갔다 이거.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일정한 힘이 들어간 거야. 그랬을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래프 완전 중요. 자, 넓이야. 얘 넓이가 무슨 모양이니 지금?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얘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였다 이거야.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포물선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439번 문제를 한번 볼게. 다시 한번 보자. 요렇게 X축, Y축에 문제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돼. 얘가 시간 속도 그래프인지, 시간 위치 그래프인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인지, 시간 가속도 그래프인지. 얘는 시간 속도 그래프야. 그랬을 때 얘 넓이는 뭘 의미하고? 이동거리.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 그럼 0에서 2초 동안의 기울기를 구하래. 0에서 2초 동안. 0이. 그럼 2분의 10 하니까 얼마야? 5m/s. 맞네요. 0에서 2초 동안 힘의 크기는 증가해? 자,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어떻다? 일정.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 힘도 일정해야겠지. 힘의 크기가 증가? 아, 오케이. 틀렸네. 일정해야지. 0에서 6초 동안 이동거리야. 0에서 6초 동안. 여기 넓이. 뭐야? 사다리꼴이지. 그러면 2 플러스 6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40 맞네요. 2에서 4초 동안. 2에서 4초 동안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는 소리는 알짜 힘이 0이다. 맞네. 4에서 6초 동안은 속도가 감소하네? 운동 방향과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반대. 가속도의 방향 이퀄 힘의 방향이니까. 반대인 거? 맞네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은 거 몇 문제만 풀어줄게요. 444번 볼게. 얘는 봤더니, 낙하한 운동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낙하한다는 소리는 아래로 뭐 했다? 중력받았지. 운동 방향도 아래 방향이야.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럼 얘 VT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거야.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VT 그래프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P점을 지나는 순간에 5m/s 그래.
여기 5. 어이구, 미쳤다. 속도가 5라는 소린데. 여기 5. 그치? 그 다음에 Q점을 지나는 순간 여기 속도를 몰라. 근데 P에서 Q까지 몇 초 걸렸대? 3초. 여기가 3이야. 근데 가속도가 얼마래? 9.8. 우리는 알고 있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지. 그러면 X축의 변화량이 3이야. 그럼 Y축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지. V-5였다. 이게 얼마다? 9.8. 그럼 V에 대해서 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오케이. 443번 이것도 풀어줄게.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 근데 다중성강 사진인데 사진과 사진 사이에 간격이 0.1초야. 오케이. 요만큼 갔어 얘가. 얘는 결국 0.1초 동안에 몇 cm 갔어? 10cm 갔거든? 10cm란 미터/s로 고치면 0.1이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속도가 얼마다? 1m/s였어. 그럼 얘는 0.1초 동안에 0.2cm 갔으니까 2m/s지. 그럼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야. 2에서 1로 변했네? 그러니까 얼마야? 1이지. 근데 요 간격도, 시간 간격도 0.1일 거라고. 그럼 이게 가속도가 된다. 그리고 나서요. 몇 번을 볼 거냐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볼까 하는데 이 466번, 468번 둘 다 좋은데 468번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정지에 있어서 처음에. 근데 가속도가 0보다 크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고 칠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가속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힘의 방향도 오른쪽. 그럼 속도가 이만큼 증가하겠지. 그리고 이거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는 TV 그래프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하니까 얼마야? 8이지. 그러니까 2초 동안 속도가 0에서 8만큼 증가해야 돼. 근데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여기가 얼마야? 2초고 이때 속도가 얼마다? 8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2초에서 4초 동안 얘 여기 넓이 구하니까 12만큼 감소해야 돼. 그러면 4초일 때 12. 8에서 12만큼 감소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VT가 그려지게 된 거야. 그럼 다 끝났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본문에 있는 힘과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힘은 일단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변화, 운동 상태. 운동 상태라고 하면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모두 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이제 변하게 된다 이거야. 자, 우리 힘을 표시할 때는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얘 역시 방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다? 벡터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을 쓰고 합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학교 때는 합력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한다 얘를? 알짜 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한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할 때 요때 하나의 힘처럼 나타나는 힘의 효과 이게 바로 힘의 합력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요 물체에 지금 20N과 30N이 작용을 하지. 그럼 합력은 얼마다? 50N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질량이 가진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힘의 종류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중력,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탄성력이 있는데 질량이 가진 물체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힘을 우리 중력이라고 해. 그리고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마찰력은 접촉하는 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됐어. 모양이 변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 그럼 중력이란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연직 방향, 지구의 중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이제 앞으로 중력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중력 이퀄 무게 이퀄 mg다.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9.8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는 10 이렇게 주기도 해. 그래서 물체의 뭐가 클수록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지.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 크고요. 적도보다는 극지방이 중력이 크다. 왜냐하면 지구가 완전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탕원이야. 이렇게 봤을 때, 그치? 적도보다는 극이 더 짧지? 응. 그 다음에 지표면의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은 작아진다. 왜?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우리는 중력 이퀄 뭐라고 한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게와 질량을 이렇게 비교한 게 되게 많이 나와. 무게란 아까 얘기했지만 중력의 크기를 얘기했고,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을 얘기해. 그래서 무게는 뉴턴을 사용한다면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을 사용했다. 자, 무게는 특정 장소에 따라 달라져. 왜? 천체마다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달라서. 근데 질량은 장소가 바뀌더라도 얘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아까 무게 있고 다시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했고 mg라고 했기 때문에 m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도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달에 가면 지구 중력이 몇 분의 몇이 된다? 6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달라서. 자,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걸 중력 이퀄 만유인력이라고 해. 근데 이때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야. F 만유인력의 크기는 얘와 얘 사이 거리의 R이라고 했을 때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력 가속도 G, 만유인력 상수 G,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의 곱에 비례했다 이거야. 얘를 MA라고 하고 얘를 MB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B가 A를 서로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 작용 반작용. 이때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이 어때야 된다? 반대였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419쪽 문제 볼게. F1은 봐봐. A가 B를 당기는 힘이지. F1은 A가 B를 당기는 힘이지. 잠깐만. F1이라고 얘가 이쪽으로 힘 받고 있지. 왜? B가 당기기 때문에. B가 A를 당기는 힘 맞네. M1이 커지면 F1만 커지니? 아니. 작용 반작용은 둘 다 가져야 되겠지. F1과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다. 맞지?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 R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지? R이 커지면 R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이야. R이 커지면 F1, F2는 작아져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숙제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봤으면 지금 당장 어디까지? 117페이지까지 하길 바랍니다. 5초는 숙제 없고요.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